안세영 선수는 15세에 시작한 선수 생활 동안 많은 외로움과 불합리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이제는 최고의 금메달리스트이자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세영 선수에게는 제대로 된 처우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는 모르쇠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안세영 선수는 결국 부상으로 코리아 오픈 대회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삼성생명 소속으로 열심히 뛸 수 있는 안세영 선수인데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국가대표와는 달리 소속팀의 팀복을 입고 참가하며 대회 규모로 보면 전국 대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랭킹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축구로 따지면 유럽 리그 경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대회인데 안세영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애당초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듯이 선수에 대한 부상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부상을 잘 관리하여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김태교 협회장은 체육계에서 제명을 당하고 양궁협회의 정의선 회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 협회장직도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김태교 협회장이 재임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최근 여야 모두 문체부를 질타하며 배드민턴 협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마치 국정감사장 같은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대한체육회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 광부를 통해 연간 4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파리올림픽 참관단의 체육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 인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참관단 일정을 살펴보면 경기 관람은 통상 7시간인데 비해 문화 탐방과 관광이 10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관람 시간보다 문화 탐방과 관광 시간이 더 많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간 4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내년 초 회장 선거에서 3선 연임을 노리고 각계각층의 선심성 여행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파리올림픽 참관단의 비체육계 인사가 포함된 것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생활체육과 통합되면 확대되는 것이며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협은 선수촌에 장어를 300kg 지원하고 병원장은 선수촌 외부에서 진료받는 전문 병원이라며 종교단체도 전지 훈련을 보내는 등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과 낡은 K협회, 즉 한국협회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방식의 관행적 프로세스와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여전히 만연하며 운영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오랜 관습으로 인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코치팀의 반응을 보며 지금이 21세기인지 의문이 듭니다. 협회는 스폰서, 연봉 체계, 금전적 문제, 용품 선택권 등 세계 랭킹 1위 선수의 요청에 대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해결책을 꺼내려는 노력조차 없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선수들이 불필요한 의무와 부담 없이 성적을 1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국회 전체 회의에서 유인천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논의되었던 사항들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협회에 돈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 참가에는 어려움이 있다.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협회 돈으로 비즈니스석을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국회에 있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연간 4천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국방부 연간 예산이 조 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국방부 예산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이 매년 대한체육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4천억 원을 쓰고 있는 체육회의 수장이라면 협회장들이 돈이 없다는 말에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세영 선수가 소신 발언을 했던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며 여기에 덮친 격으로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이 또 터졌습니다. 국제대회 임원 출장도 입맛대로 있으며 회장 측근에 편중되어 있고 대표팀의 격려도 없는 유랑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거액의 협회 공금으로 파견되는 임원단이 특정 인사들로 편중되는 유랑단 운영에 대한 의혹이 터졌습니다. 26일 배드민턴 협회가 제출한 2021년도부터 2024년 임직원 해외 출장 항공권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파리 올림픽까지 열린 주요 국제대회에 파견된 임원 가운데 특정 임원들에게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특정 임원들은 배드민턴계에서 김태규 회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로 내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제대회는 총 5개로 2022년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등 여러 대회가 있지만 김태규 협회장을 포함한 총 28명의 파견 임원 가운데 시도 협회장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국제대회에서 파견되며 왕복 항공료와 현지, 숙식비를 협회 예산으로 지원받았는데 임원 파견 규모가 컸던 작년 황조 아시안게임에는 19명이 항공료를 본인 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19명 중 15명이 협회 돈으로 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출전 선수 소속 실업팀의 감독 4명은 항공료 지원만 받았고 현지 체재비를 1인당 500만 원을 내고 다녀왔습니다. 반면 협회 예산의 지원으로 다녀온 시도 협회장 가운데 김태규 라인으로 불리는 전남, 정북, 충남, 울산 협회장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에 모두 파견되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총 6명의 시도 협회장 중 4명이 대구와 경기 협회장을 처음으로 동행했고 파리 올림픽에 파견된 시도 협회장은 이들 4명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김태규 라인의 전남, 정북, 충남, 울산 협회장들이 계속하여 파견되었습니다. 전남, 전북 협회장은 특히 2022년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도 순천시 협회장과 함께 임원단으로 참가했으며 충남 협회장은 2024년 세계 남녀 선단체 선수권에서 또 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2023년 세계 혼합단체 선수권 대회에 파견됐던 김태규 회장과 또 다른 회장 임원 1명은 김태규 회장의 출신지인 서산시의 체육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협회와 시도협회는 총 17개인데 특정 인원들에게 알짜 해외 출장이 편중되었고 협회 내부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그러나 김태규 협회장은 일방통행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해 항저 아시안게임의 경우 임원단 파견을 앞두고 열린 이사회에서 협회장들에 대한 요구를 묵살했으며 이번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도 7천만 원 가량의 임원단 파견 비용만 보고하자 일부 이사들이 파견 명단과 비용 계획 공개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관계자는 안세영 발언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문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배구 김연경의 김치찌개 회식 비판 사건이 회자되더라고요. 그런데 김치찌개마저도 부럽다는 푸념까지 나왔습니다. 임원단은 국제대회 출장을 기회 삼아 관중석에서 잠깐 응원하고 유람하러 온 것이냐는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협회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잠수를 탔다고 해요. 배드민턴 협회. 까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김태규 라인은 무엇일까요? 정말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 문체부에서 하나둘 밝혀질수록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기사 타이틀에 작심 발언 안세영. 이번에는 화해의 손짓. 조율되면 다시 대표팀 하고 싶다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제가 이미 이 소식을 유튜브에서 가장 빨리 전달드리면서 뭔가 어폐가 있다며 짧게 짚고 넘어갔는데
사실 안세영 선수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나온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사의 댓글 반응을 보면 외국 나가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활동해도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벌써 나이키랑 계약까지 해놓고 뭘 조율을 하냐. 진짜 노답이다.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말을 돌려서 이랬다 저랬다 해봤자 팩트는 돈 아니냐. 22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보인다. 돈 달라. 돈 달라라는 반응도 보입니다. 자랑스러운 광주의 딸 금메달의 가치는 오직 돈으로 생각해야 하냐. 비호감이다. 광고 모델이 되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아식스, 자기 혼자 나이키를 입으면서 대표팀에 복귀하고 싶다니. 진작에 돈이라고 했어야지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대표팀 협회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방식도 뜯어고쳐야 하겠지만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바로 태세 전환의 언론 플레이를 하며 돈만 밝히는 건 안세영 같은 선수도 대표팀에서 걸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다시는 이런 선수를 뽑으면 안 된다. 스스로 국대를 안 한다고 발로 차더니 뭔 소리냐? 여태 훈련시켜주고 키워준 코칭 스태프들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에 대한 여론은 많은 부분이 여전히 돈 때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까지 번져 나가고 있어요. 안세영 선수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 감정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전라도 출신 선수들만 잘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참 머리가 아파지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안세영 선수의 발언 이후 사실 긍정적인 영향력도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 배드민턴의 인기가 높아지고 개최지인 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세영 선수의 세계 랭킹 1위, 금메달리스트라는 엄청난 업적 덕분에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후원 스폰서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안세영 선수는 개인 스폰서 계약의 개정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 후원 계약은 하나로 제한되는데 안세영 선수는 신발에 불편함을 느껴 다른 브랜드의 신발도 신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단국대 스포츠 경영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배드민턴이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 끼어 있는 종목이다. 다른 비인기 아마추어 종목의 경우에는 개인 스폰서 계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배드민턴은 아마추어 종목인데도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이 많아 개인 스폰서 계약 가능성도 높다. 안세영 선수의 개인 스폰서 계약 확대 주장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협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인 후원 제약을 없애면 특정 선수에게 후원이 쏠리게 될 것이고 대표팀의 스폰서, 후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협회 재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돈으로 다른 대표팀 선수와 주니어, 선수를 지원해 온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 선수와 협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실 개인 후원 같은 경우도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종목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배드민턴 협회만 요넥스 라켓만 받아야 협회가 돌아가나요? 이는 협회의 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갈등으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팀 코리아 국가대표 선수 400여 명을 해병대 훈련 캠프에 집어넣었던 유인촌 장관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불과 작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포항시에 위치한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오륜기 형태를 만들면서 보여주는 이 상황이 군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호경 의원은 낡은 규정들이 너무 많아서 싹 바꿔야 한다고 했고,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수들은 유니폼과 별개로 다른 브랜드의 축구화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이런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문체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지역 감정을 넘어서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본연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능력이 부족해서 선수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개인 스폰서를 막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협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지어 배드민턴 협회는 동호회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동호회 위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국회 전체 회의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함께 위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에서 유인촌 장관이 귀를 후비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고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같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어긋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한 말로 언론에서도 나오는 대한체육회장의 권력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체부 장관의 정의 구현 때문일까요?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회가 괴물이 됐다며 선수에 대한 논란, 해단식 축소 등 문제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대답했으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전에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불참했습니다. 이로 인해 책임감이 과연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체육계가 19세기적 관행과 20세기적 정보에 머물러 있고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오후 회의에는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업 문제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회장님들의 재정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다며 웃으면서 답변했습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먼 하늘만 바라보며 답답한 심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계의 낡은 관행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구태는 벗어나야 하고 선수 보호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쇄신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안 될 때가 있다. 양면성이 있어서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 각 연맹 회장과 현장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의 간담회를 통해 왜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바꿔나가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 특히 김태규 협회장이 잠적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협회의 비용으로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과 함께 기부금이 한 푼도 없었던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각 연맹의 자율성을 맡겼는데 자산 문제 등은 이번에 정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기부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장님들의 재정 능력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부금 문제에 대해 회장님들의 재정 능력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면 대한체육회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강제하지는 못해도 권고하고 체크하고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한체육회장의 말에 대한 답답함은 충분히 추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 장관 유인촌은 축구협회와 더불어 배드민턴 협회까지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중간 발표를 하겠다고 해석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협회장의 사선 도전에 난색을 표하며 공정위가 작동하면 출마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3선 출마를 도전하려고 법을 개정하려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의 엄청난 반대에 막혔습니다. 오후에 나온 정몽규 사선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는 불참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형태로만 흘러가는 상황이 안타깝고 이런 와중에 얼마나 안세영 선수가 속이 터졌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안세영 선수의 사태를 배드민턴 협회가 해결할 의지는 있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드민턴 협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규 협회장은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공개적인 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협회에는 정말 어른이 없는 걸까? 안세영 선수가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들고 나섰고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른스러웠던 건 협회가 아니라 오히려 안세영 선수였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수를 위해 힘을 써줬으면 한다는 변화의 메시지를 던졌던 대표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안세영 선수의 부모는 2017년도에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그 이후로는 대표팀 막내 생활을 하며 빨래와 잔심부름 등 악습에 계속 시달려왔습니다. 협회 측은 안세영 선수와 면담을 실시하고 대표팀의 개선 의견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대표팀의 코치진이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이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지만 대표팀의 코치진도 싹 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협회가 심지어 힘을 썼지만 대표팀의 코치진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를 수립했지만 이것마저도 문체부의 문제점을 지적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는 진상조사위 역시 정식으로 인정받으면 출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안 선수의 추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제가 곧 설명드리겠지만 어찌 보면 공식 석상의 자리에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됐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은 나의 꿈이었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 선수들의 치료 관리 시스템이 조금도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조율이 되고 완화가 된다면 또다시 대표팀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안세영 선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배드민턴 협회와 다르게 진정한 어른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남도에서 파리 올림픽 전남 선수단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불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는 전남 나주 출신의 유명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때 나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었다는 기사 내용을 제가 전달드렸었는데요. 26일 월요일에 전라남도에서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한 전남 소속 또는 지역 출신 5명과 가족을 초청하여 환영하는 토크 콘서트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양궁 선수, 펜싱 선수, 복싱 선수, 사격 선수 등 다양한 선수들이 모였는데 안세영 선수만이 여기에 불참하게 된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사에서 안세영 선수도 오고 싶어 했지만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전남도는 체육계의 변화를 바라는 안 선수의 용기 있는 외침이 대한민국 체육계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왜 참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재활 훈련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전남 선수단 환영식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올림픽 만찬에는 잘 참석했던 안세영 선수가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굳이 전남 선수단 환영식의 재활 훈련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을 이유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많은 매스컴과 언론의 집중 주목이 개인 선수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 물결이 더욱 강했지만 안세영 선수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개인 후원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전남 선수단에서 가장 큰 성적을 기록한 최고의 선수인데도 왜 환영식에 참석하지 못했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안세영 선수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문체위에서는 월요일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며 안세영 선수의 발언도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안세영을 만나 비공식 대화를 했던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체육회장, 국장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간의 갈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문체위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사실상 안세영 선수의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체 회의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갈등 사태를 놓고 선수 측과 협회 측을 모두 만난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간담회 청취 내용을 토대로 이번 논란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위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면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 전체 회의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왜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의 자취가 눈에 보이지 않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더불어 26일 월요일 날 나주시 의회에서도 제263회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특히나 안세영 선수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안세영 선수 신상 발언, 지지 성명 채택의 건이라는 안건이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의 시스템 부조리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나주시 의회에서도 그의 용기 있는 의견을 지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안세영 선수 신상 발언 지지 성명 채택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전남 나주시에서 시의회가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나주시에서 지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국회 전에서도 안 선수에 대해 지지를 하고 관련된 상세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앞서 말씀드렸던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세영 사태 관련 조사를 9월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요. 놀랍죠? 내용을 좀 보면 현재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 대표 선수의 선발 문제, 배드민턴 협회 내의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정으로는 9월 안에 모든 조사를 마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아예 선포한 겁니다. 이걸 9월 안에 끝장내겠다. 그렇다면 9월 안에 배드민턴 협회 내위에 적혀있는 많은 비리 문제점들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배드민턴 협회장의 사태는 당연히 해결되고 여기에 관련된 인물, 바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상황도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삼선 도전도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도 더욱 가능성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은 26일 국회 전체 회의 장면을 촬영한 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사람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같은 앵글에 나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배드민턴과 축구를 비롯한 체육단체들이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체육인들을 생각하면 정책이 필요하지만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들이 남아있다며 싹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체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현장 점검까지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관련 자료들도 모조리 확보되었고
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환하게 웃을 만한 상황입니다. 선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각종 비리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안세영에 쏘아올린 공익체육단체의 논란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함께 얼굴이 잡혀 있는데 공개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번 파리 올림픽 획득 종목 단체 현황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참 놀라운 게 2022년도 예산입니다. 자, 151억 원, 26억 원으로 예산이 나열되었고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양궁, 수영, 펜싱, 사격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배드민턴 협회에서 저렇게 많은 예산을 쓸 만한 일이 있었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 자립도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가면서도 45%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는 44억 원을 받아가는 대한 근대오종 연맹에 비해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산 금액은 지금 몇 배에 육박하지만요.